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뭐 해볼 거냐면, 사실 뭔가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배웠으면 뭐든 그거를 이론을 먼저 공부하면, 사실 이론도 중요하지만 이론부터 여러분들 배우면 재미가 없어요. 이 코딩은 실제로. 근데 이론은 나중에 여러분들 하면서 계속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자꾸 해보면서 공부하면 되는 거고, 뭔가를 여러분들 배웠다? 그러면 만들어 보는 게 여러분들 코딩할 때 굉장히 코딩이랑 조금 친해질 수 있고, 그리고 좀 흥미가 가질 수 있습니다. 뭔가를 만들어 봐야죠. 계속 이론만 배우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배웠던 요 테일윈드 방식을 이용할 건데, 어떤 걸 만들어 볼 거냐면 카카오뱅크 메뉴를 만들어 볼 거예요. 카카오뱅크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제 메뉴가 있죠. 요거를 다 만들진 않을 겁니다. 요 맨 위에 있는 요 부분만 우리가 만들 건데, 아마 시간이 안 돼서 요 서류 제출하기나 그런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만들 거고, 요 메뉴를 구현하고 여기 고객센터까지 요걸 이제 만들 거예요. 자, 요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메뉴 만들기 사실 기초예요. 기초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일단 화면을 보면서 하는 시간 드릴 거니까 화면 보시면서 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저는 폰트 하나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누 폰트 들어가서 지마켓 산스 폰트 해가지고 저는 적용을 할 거예요. 지마켓 산스 이 폰트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끄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폰트 HTML에 바디, 그다음에 폰트 패밀리를 가져올게요. 자, 그리고 테일윈드 방식으로 접근을 할 거긴 한데, 테일윈드 링크를 불러오진 않을 거예요. 불러오지 않고 그 방식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직접 적어보는 방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야지 빨리 습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멀라이즈는 해줘야겠죠. 노멀라이즈, 여기다가 바디, 그 다음에 UL, LI, 그 다음에 마진 0, 그 다음에 리스트, 그 다음 패딩 0, 리스트 스타일은 논 처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A도 컬러 이너릿 주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도 논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노멀라이즈는 끝났고 이제 라이브러리를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는 여기다가 컨이라는 걸 만들어줄 거예요. 라이브러리 컨. 이 컨이 먼저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컨테이너라고 해가지고 너무 넓어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이에요. 지금 메뉴 보면 메뉴가 어떻게 돼 있죠? 너무 넓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중앙으로 몰려 있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앙으로 몰려 있게 만들 건데, 일단 요 녀석의 컨테이너의 너비가 몇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F12 누르거나, 자, 컨트롤 C 누르면 돼. 컨트롤 Shift C 누르면 이런 식으로 열립니다. 참고로 집에 뭔가 보안 프로그램이 열려 있으면 이거는 카카오뱅크는 은행 사이트이기 때문에 안 열리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지워주셔야 되는데, 자, 여튼간에 그러면 이제 제 화면을 보세요. 그러면 너비가 지금 컨테이너 너비가 몇이라고 되어 있죠? 위드가 1080픽셀이라고 보이죠? 왼쪽이 너비입니다. 왼쪽 1080 곱하기 80. 얘는 너비가 1080이고 높이가 80픽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너비만 주면 돼요. 위드를 1080픽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블럭 요소를 중앙 정렬하는 방법은 마진 레프트 오토, 그 다음에 마진 라이트 오토. 요거 안 잊어버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헤더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헤더는 메뉴 부분, 제일 윗부분, 요걸 헤더라고 합니다. 헤더. 그래서 헤더라고 하고, 여기다가 클래스 탑바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iv 컨 만든 다음에 노램 하게 되면 이 메뉴가 중앙으로 이런 식으로 몰려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뭐예요? 첫 번째 마크업부터 이제 컨테이너 작업까지는 끝난 거죠. 여기다가 이제 커스텀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 자, 커스텀은 뭐뭘 작업을 해주면 될까요? 어떤 작업을 해줘야겠죠? 지금 보면 이 녀석이 뭐가 있어요? 밑에 보면 보더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보더가 밑줄, 그러니까 밑부분에 보더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보더 바텀을 줘야 되는데, 뭐 보더 바텀을 누구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컨테이너한테 주시면 안 됩니다. 컨테이너한테 보더 바텀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이 컨한테 보더 바텀이 있어요. 레드를 해볼게요. 이렇게 줘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얘밖에 밑줄이 안 그어지잖아요.
전체 밑줄이 그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주려면 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탑바한테 줘야겠죠. 탑바한테 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칠해지는데, 자, 요게 색상이 궁금할 수 있죠. 어떻게? 컨트롤 시프트 C 눌러가지고 요거 클릭해보는 거예요. 클릭하면 여기 이제 쭉 펼쳐보시면 HTML 구조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게 내부 아이템, 내부 컨텐츠 보면 여기 이제 보더 바텀이 이런 식으로 깔려 있어요. 보이죠? 내부 컨텐츠에 보더 바텀.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니면 요걸 그냥 쓰시면 되고. 그래서 그냥 검정에 그냥 투명도를 0.1 정도 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가 있죠? 높이가 있죠? 헤더에 높이가 있어요. 헤더의 높이는 몇이에요? 아까 봤지만 81픽셀로 보이죠? 81픽셀. 그렇기 때문에 81픽셀도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됩니다. 높이를 81픽셀 이런 식으로 주면 헤더의 높이도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이거 지울게요. 자, 그러면 탑바의 보더 바텀 작업까지 끝난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줘야 되냐면 로고 작업을 해줄 건데, 자, 여기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셔야지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로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클릭한 다음에 검사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 시프트 C 눌러가지고 이 녀석 클릭하면 나와요. 그러면 로고 보면 내부 로고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걸려 있는데, 로고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미지 요거 보시면 로고가 이렇게 있어요. 요거 클릭하면 요거 이미지 로고예요. 자, 그러면 이미지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냥 이미지를 이렇게 쓰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미지를 클릭하면 어디로 이동돼야죠? 웹사이트 보면 로고 클릭하면 그와 관련된 홈페이지, 즉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뭘로 감싸야 되는 거예요? A로 감싸야겠죠. A로. 자, 왜 A로 감싸는지 이해되시죠? 얘를 클릭해야지 뭐 어디로 가기 때문에? 메인 화면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로고라고 하죠. 로고. 그래서 저는 로고라고 이름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거 봤을 때 지금 뭐가 문제다? 로고가 지금 위에 이런 식으로 고정되어 있죠. 딱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얘를 수직 정렬해가지고 정렬을 시킬 수 있을까요? 자, 힌트. 우리가 뭐 배웠어요? 플렉스 배웠죠. 그죠? 플렉스 배웠기 때문에 일단 요 탑바한테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해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컨테이너 너비가 이만큼이잖아요. 그죠? 이만큼 칠해지겠죠. 지금 높이를 안 줬지만 높이가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높이는 지금 탑바한테만 있고 컨테이너는 딱히 높이 안 줬습니다. 그럼 나오는 이유는 지금 이미지만큼의 크기만큼 얘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탑바에 높이는 있는데 여기는 높이가 안 들어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얘도 높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 컨테이너의 높이를 헤이 100% 주면 되는 거예요. 헤이 100%. 자, 높이 100% 주게 되면 부모 높이를 이런 식으로 받아오겠죠. 그러면 이제 마음만 먹으면 이 로고가 이제 어디로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중앙으로 내려올 수직 정렬해가지고 정렬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수직 정렬하는 방법은 뭐예요? 지금 일단 이 A 전체를 뭘로 만들어야 돼요? 플렉스 아이템, 즉 개구리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개구리로 만들어주려면 누가 플렉스가 돼야 돼요? 컨테이너가 플렉스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 라이브러리에다가 플렉스라고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연습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만드시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요 녀석한테 주면 되겠죠. 자, 얘한테 주게 되면 이 A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플렉스 아이템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게다가 얘가 플렉스 아이템이 되면 이제 컨테이너의 자식으로 들어오는 녀석들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한 줄로 옆으로 누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수직 정렬하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들 얼라인 아이템즈 센터 기억나시죠? 그거를 이제 테일인드 방식으로 뭐라고 하냐면 아이템즈 센터라고 합니다. 얼라인 아이템즈 센터. 자, 그러면 이거를 누구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이 녀석한테, 컨테이너한테 주면 되겠죠. 왜요? 얼라인 아이템즈는 제가 누구한테 주는 속성이라 했어요? 부모한테 주는, 컨테이너한테 주는 속성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이템즈 센터 주게 되면 이렇게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플렉스도 들어가고 지금 아이템즈 센터도 컨테이너한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리고 살짝 보면 이 로고에다가 여백을 줘도 되고 안 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쵸? 근데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여백을 살짝 줄게요. 주지 말까? 뭐 줘도 되고 사실 안 해도 돼요. 이건 주지 않겠습니다. 뭐 패딩 레프트 라이트 해가지고 패딩을 한 0, 20픽셀 줘도 크게 상관없는데 뭐 이거는 뭐 취향이니까 이건 그냥 안 줄게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워. 이제 로고 있잖아요 이 녀석. 자 로고는 됐고 얘한테 블루라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로고의 높이가 이만큼이죠.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온라인 아이템즈 센터 주면 얘가 일단 기본적으로 높이가 줄어듭니다. 이 플렉스 자식은. 그래서 지금 얘가 이렇게 된 건데 기본적으로 부모가 플렉스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냥 플렉스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플렉스가 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쫙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보이죠? 쫙 늘어나 버리죠. 왜 그렇다 했죠? 여러분들? 탑바가 지금 80픽셀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제가 컨테이너한테 뭐 줬어요? 높이 100% 줬죠. 그쵸? 그러면 높이 100% 준 상태에서 플렉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A의 높이는 있죠. 그쵸? 왜요? 부모 높이를 그대로 받아온다 했잖아요. 플렉스가 되면 플렉스 아이템은 부모 높이를 그대로 받아온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A의 높이는 지금 큰 거예요. 그쵸? 왜요? 80픽셀만큼 받아온 거죠. 근데 이미지는 붙어있죠. 왜요? 이미지는 높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지 자체는 지금 높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딱 붙어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이템즈 센터 했기 때문에 높이가 최소로 줄어들고 얘가 수직 정렬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해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는데 실제로 로고 이 밑부분을 클릭하면 이동이 될까요? 자, 원래 사이트 같은 경우는 요 로고를 클릭해야지 이동되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 클릭하면 이동이 안 되는데, 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전략이 여기도 클릭하면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볼 거예요. 왜냐면 고객이 여기 클릭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아이템즈 센터를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아이템즈 센터를 안 주면 어떻게 되죠? 쫙 늘어나죠? 부모 높이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요 A 안에서 이미지를 정렬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로고를 뭘로 만들 거냐면 플렉스로 만들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플렉스로 만들게 되면 당연히 얘가 이제 부모 높이도 받아오고 그 부모 높이를 이미지가 80픽셀을 받아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지는 그 비율에 맞춰서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높이 80픽셀에 맞춰서 지금 얘도 같이 늘어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얘가 정렬되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높이를 최소로 줄어든 상태에서 이제 수직 정렬하는 거는 얘한테 아이템즈 센터 주면 돼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그 안에서 수직 정렬을 이런 식으로 한다. 보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패딩을 줄게요. 패딩을 0, 20픽셀. 그래야지 여기 클릭해도 대충 이제 이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로고 작업도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할 거예요. 여기서 도대체 헤더를 왜 썼나? div 써도 될까요?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했을 때 헤더가 좀 어울리기 때문에 헤더를 쓴 거예요. 이런 걸 시멘틱 태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헤더라는 태그를 여러분들 딱히 안 써도 상관은 없는데 이왕이면 이 탑바에 어울리는 걸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면 헤더가 어울리기 때문에 쓴 겁니다. 그 다음에 탑바라는 클래스를 우리가 왜 줬죠? 헤더를 다른 곳에서도 쓸 수가 있을까요? 그쵸? 있죠. 그래서 걔를 콕 집어내기 위해서 이름을 준 겁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바로 안 넣고 컨테이너를 준 이유는 뭐다? 컨테이너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로고가 왼쪽으로 뻗어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얘의 역할은 뭐예요? 내용이 너무 넓게 퍼져있는 걸 막아준다. 그 다음에 플렉스를 준 이유는 뭐다?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메뉴 집어넣을 건데 div 뭐 이렇게 쓰고 자 이렇게 썼어요 대충.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플렉스를 안 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밑으로 나와버려요. 아시죠? 왠지 블럭 요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플렉스를 줘가지고 한 줄로 눕혀야지 메뉴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플렉스 작업을 해준 거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플렉스가 됨으로 인해서 얘가 무슨 영향을 받아요? 일단 컨테이너는 부모 높이를 받고 있죠. 그러면 얘도 지금 컨테이너는 80픽셀인 거예요.
그럼 플렉스가 되면서 자식도 플렉스 아이템은 어떻게 된다? 부모 높이를 그대로 받아온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그러면 A가 지금 개구리가 된 상태인 거예요. 개구리. 그 다음에 A한테 플렉스를 준 이유는 뭐다? 이 이미지 자체를 수직 정렬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온라인 아이템즈를 여기다가 안 주게 되면 어쨌든 A는 높이는 쫙 늘어나게 돼 있어요. 왜요? 부모가 플렉스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웨어 컨테이너한테 우리가 지금 높이 100%를 준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자연스럽게 높이 81픽셀을 받아오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일단 요건 됐어요. 그 다음에 A 안에는 이미지가 있죠.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위에 붙어 있어요. 왜요? 이미지는 높이가 없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린 무슨 생각했다? 이미지를 어떻게 한 거예요? 수직 정렬하고 싶다. 그거 하는 방법은 뭐예요? 부모를 연못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얘가 플렉스 아이템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개구리를 가운데로 하는 방식은 부모한테 온라인, 즉 컨테이너한테 온라인 아이템즈 센터를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수직 정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메뉴 하나만 하고 여러분들 하는 시간 드릴 건데,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메뉴를 만들어야겠죠. 저는 여기다가 UL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UL 메뉴 1, 그 다음에 li 곱하기 4개, 메뉴가 지금 4개니까 4개 쓰시고, 뭐 사실 서류 제출하기 이 녀석을 메뉴로 잡아도 상관없는데 얘는 따로 분리할 겁니다. 저는 li 그 다음에 a href 샵 그 다음에 뭐라 쓸까, 메뉴 아이템이라고만 쓸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 이제 로고는 자 여기 나와야 되는 게 맞고, 자 여러분들 로고랑 메뉴랑 딱 붙어 있는 게 좋아요, 떨어지면 좋아요? 당연히 떨어져 있어야겠죠. 지금 보면 얘가 확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메뉴 자체를 우측 끝으로 보내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첫 번째, 자 여러분들 플렉스 그로우가 뭐죠? 성장성이죠. 그죠? 플렉스 그로우, 얘가 남은 공간을 다 차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쫙 늘어나겠죠. 그쵸? 여기다가 그래서 이거 복사해서 이 사이에다가 div 하나 만든 다음에 플렉스 그로우를 여기다 두게 되면, 그러면 얘가 이제 요 남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메뉴 자체를 우측 끝으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ml 오토가 뭐냐면 마진 레프트 오토거든요. 자, 마진 레프트 오토를 누구한테 준다? 요 UL을 자체한테 주면 얘가 왼쪽을 손을 놔버리기 때문에 우측 끝으로 갈 수가 있어요. 보이죠? 가는 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마진 레프트 오토를 줘도 되고 플렉스 그로우를 여기다가 삽입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플렉스 그로우라는 방식을 채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뉴를 옆으로 한 줄로 높이려면 누가 나와야 돼요? li가 지금 이렇게 한 줄로, 밑으로 한 줄 나오니까 옆으로 누우려면 누구한테? 요 ul한테 뭘 준다? 플렉스를 준다. 자, 플렉스 주게 되면 얘네가 옆으로 눕는 걸 볼 수가 있죠. 옛날 같으면 우리가 이거 할 때 인라인 블럭 줬잖아요. 그쵸? 인라인 블럭으로 해주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이런 식으로 플렉스만 주면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h풀이라 해가지고, 여기다 h풀은 높이 100%라고 보시면 돼요. 높이 100%. 그 다음에 여러 개 좀 조금 만들게요. 비지레드 500. 그리고 좀 꿀팁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백그라운드 컬러 다 풀네임으로 쓰기 너무 귀찮잖아요. 그죠? BGC 한 다음에 탭 치세요. 요거는 꿀팁이에요. BGC 탭 치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좀 더 작업을 편리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 BG 블루 500. 원래는 빨리 알려드렸어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알려드리지 않은 겁니다. 그린 500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BG 골드 500 여기다가 골드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그냥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컨테이너한테 높이 100% 줬죠. 그죠? 그러면 이제 높이 100%를 이 컨테이너한테 이런 식으로 안 줘도 돼요. 왜요? h풀을 우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바로 h풀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높이 100%가 자연스럽게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 비지레드 한번 500 줘볼까요? 그러면 당연히 빨간색 칠해지겠죠?
그죠? 요만큼. 자, 보시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시죠? 지금 플렉스에, 얘가 이제 플렉스잖아요. 그죠? 게다가 높이 100%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부모 높이를 그대로 받고 있죠. 왜요? 컨테이너가 지금 부모 높이 181픽셀을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높이를, 이 부모가 플렉스가 되면 제가 자식이 플렉스 아이템이 된 녀석들은 부모 높이를 그대로 받아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UL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도 부모 높이를 받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쵸? 제가 한번 칠해볼게요. 여기다가 BG 블루 500. 그러면 굉장히 얘는 크죠? UL은. 그러면 LI도 클까요? LI도 크죠? 왜요? 자, 하나만 해볼게요. 얘는 BG 골드라 해보겠습니다. 골드. 그러면 LI도 크죠? 왜요? 부모가 플렉스가 되면서 얘도 UL이 지금 높이를 받아온 상태인데 얘도 플렉스가 되면서 부모 높이를 그대로 LI는 받고 있으니까. 근데 A는 키가 클까요? A는 키가 안 크죠. 자, 여기다가 BG 블루 500 칠해볼게요. 그러면 A는 굉장히 작아요. 보이죠? 왜 그래요? LI까지는 부모 높이를 받아오고 있는데 LI한테 뭐 플렉스를 주거나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는 부모 높이를 받아오고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플렉스가 되면서 자식들이 이제 높이를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고 있는 건데, 일단 이 녀석은 뭐다? 부모 높이를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왕이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A가 키가 컸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 준다? 다시 BG 블루라 할게요. 얘한테 뭐 준다? H 풀 주면 돼요. 그럼 부모 높이를 자연스럽게 받아옵니다. 요거를 좀 레이아웃 바꿔볼게요. 자, 근데 당연히 H 풀 줬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A의 디스플레이가 뭐예요? 인라인이잖아요. 인라인한테는 높이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플렉스 줄 겁니다. A한테 플렉스를 줘가지고 높이를 먹도록. 그럼 이런 식으로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PX. PX는 패딩 X축이죠. 자, PX가 얼마큼인가를 한번 볼게요. 패딩 보면 PX 한 4 정도 줄 건데 1REM이라고 하네요. 1REM. 그러면 여기다가 패딩 레프트를 1REM, 패딩 라이트를 1REM 이렇게 줄게요. 아니면 그냥 패딩 해가지고 0, 1REM 줘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주게 되면 패딩 X축을 누구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얘한테 주면 되겠죠. 그러면 패딩 X가 X축이 요만큼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수직 정렬하는 방법은 뭐다? 얘한테 뭐 주면 된다? 아이템즈 센터. 그죠? 아이템 센터 주면 수직 정렬이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색만 이제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배경색을 그래서 칠해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배경색을 칠해보면 내가 좀 더 디자인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빼보겠습니다. 자, 컨테이너도 높이를 뺄게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메뉴 이름만 추가를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어떻게? 다른 녀석들도 다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알아서 메뉴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싫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요거 그대로 접근하면 되겠죠. 어떻게? 팟바에 그 다음에 이렇게 쓸게요. 메뉴 1에 UL LI A 그 다음에 얘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 주시고, 그 다음에 헤이트 100% 주시고, 그 다음에 얼라인 아이템즈 센터 주시고, 그 다음에 패딩을 뭐 0, 1, REM 이런 식으로 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싫으면 이렇게 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얘가 이제 밑줄이 생겨야겠죠? 이 밑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실 뭐 정확하게 찝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 같아요. 톱바에 메뉴 1에 LI 호버 했을 때 뭐 해주면 된다?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 칠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밑줄도 칠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플렉스 위에다가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누가 높이를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높이만 변경을 해줘도 알아서 바뀌어요. 지금 탑바가 여기 밑에 있죠? 누가 만약에 이걸 100픽셀로 바꿔달래요. 그러면 높이에 맞춰서 알아서 자연스럽게 유지 보수가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렉스를 여러분들 배우는 겁니다. 네, 그래서 메뉴 한번 같이 만들어 봤어요. 네, 이상입니다.